네, 자, 오늘의 결정적 투자는 완성차 업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아와 그리고 현대차,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오늘 시장 대비 주가의 흐름도 좋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시장보다 한 9% 정도 더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분석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지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중국 뭐 여러 가지 엮인 게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환율 영향으로 상당히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 매출은 좀 약간 좀 떨어지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익 쪽에서 상당히 성과를 봤다 생각이 드는데 기아차 작년에 매출이 70조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은 5조 한 1천억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 5분기 예상은 거의 한 14%, 80조까지 좀 늘어나는 쪽으로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거의 한 20% 가까이 증가하는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갑자기 이제 1분기에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수출이 아주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보면 조금 좀 하향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 나온 게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 1분기에 매출액은 한 8%가 증가해서 17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 증가해서 한 1조 2천억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판매 부진이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선전을 했고, 그리고 북미나 인도, 특히 인도 같은 데서 상당히 선전한 결과가 실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한 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러시아 타격은 아직은 실적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타격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인지 환율 이슈도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타격은 당연히 있죠. 1분기에.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써 2월 중에 시작됐기 때문에 타격은 바로 나오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분기에 매출 감소가 거의 한 25%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무려 3분기에는 거의 70%가 지금 급감을 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루블화도 아주 급락을 했다 다시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했는데 달러 대비해서 거의 17% 정도 지금 하향 추세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환율 쪽에서 아주 영향을 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8% 정도 그 환율 상승 득을 본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적은 좋게 나온 걸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환율 실적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2월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자, 기아는 뭐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실적을 분석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현대차는 기아차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현대차도 나쁘지 않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에서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는, 결과적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결과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 매출액이 118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130조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6조 7천억에서 한 15% 정도 올라가는 7조 6천억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예상 외에 컨센서스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컨센서스로 올라가는 추세라면은 아무래도 하반기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좀 중국이 지금 이제 봉쇄령 이 지금 뭐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추세로 따진다면 이제 봉쇄도 어느 정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암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도 인간의 본연의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국도 그런 쪽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간다라면은 아마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실적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시던 시청자분들께서 G90 판매량이 생각보다 너무 부진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글쎄 지구공이 제가 아직 네. 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예. 일단 판매 부진이라기보다는 지금 예. 아무래도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순환이 아직 완전치 예. 못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에서 그 공장들이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중국의 부품은 계속 쪼달리는 그러니까 덜 올라오는 상태고 다만 그 인도 같은 경우만 이제 그 공장이 3교대로 해서 이제 풀가동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인도 쪽에서 상당히 선전하는데 아마 G군 같은 거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부품이 가장 큰 문제고 아무래도 그 예상보다도 좀 떨어진다는 것뿐이지 네. 지금 뭐랄까 수요는 상당히 좀 많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원활한 공급과 그 주문이 연결된다 그러면은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G80 이후에 G70 나오면서 어떤 대형차, 고급차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는 편이고 외국 수입 모델의 상승 보면은 비슷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차가요. 오늘 주가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만 계속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던 것에 이유가 목표가가 이제 하향 조정되는 보고서들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현대차의 미국에서 현대의 기아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투자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혹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글쎄요. 그 악재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 결정을 늦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는 뭐 거의 다 이제 끝나간 상태인데, 네. 그 상태 일단 그 이전에 투자 결정을 못했던 이유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계된 문제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가능한가? 공장 라인에서 증설하는 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동차 부품 관련 반도체인데 이것이 벌써 2년째 공급,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실제로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축소를 생각했는데 이 거꾸로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 예측이 불발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자동차 부품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줄였는데 이게 상당히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그 상황이 벌써 3년째 지속되는데 올해 말이나 돼야 뭐가 좀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다면 라인만 증설해갖고 실제로 부품이 안 들어오면 라인이 쉬게 되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을 현재로서 각 회사로서 갖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좀 더 지연함으로써 그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늘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 가지 현 상황이 굳이 여기서 자금을 가지고 바로 투자할 어떤 그 공급과 수요를 따를 때 그렇게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제가 그쪽이라도 바로 공장을 증설하는 현 정책까지는 밀어붙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계속 연기하니까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네, 꺼림직하지 않은 대목인데 목표가 하향 조정을 우리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임고문님 어떻게 글쎄 생각하세요? 목표가는 좀 하향 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작년에 상당히 내년 되면은 그렇죠. 뭐 기대가 너무 많았죠. 자동차의 이제 부품도 원활하게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부족했던 반도체도 웬만큼 해결이 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닥치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봉쇄령으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비 상승도 거기에 한몫을 꼈고 그다음에 예상치도 않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면서 하여튼 이게 그 공급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작년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올해 초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로서는 목표가를 좀 내리는 수밖에 왜냐하면 워낙 좀 높이 잡았기 때문에 내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현대차 같은 경우 거의 한 30만 원 이상에서 목표가를 잡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보니까 뭐 최하는 22만 원까지, 그리고 상단은 30만 원과 평균 한 2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은 이 목표가는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가서 상당히 뭔가 원활하게 모든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진다면은 목표가는 좀 상향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대한 그럼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차트상으로 보면 워낙 많이 빠졌고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거고 지금 너무 안 좋았으니까 반도체 부품 뭐 어떤 공급도 해소가 될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점차 나아지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좋을 거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좋습니다. 기아가 3%, 현대차가 1% 오르고 있고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걱정은 많지만 차트나 어떤 그런 지금의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닐까? 아주 업사이드 포텐셜을 높게 보지 않더라도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너무 나이브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 판단은 이제는 어떤 그 소형주, 중소형주, 작은 주식보다는 큰 주식을 사는 게 이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벌써 1년 이상 지금 거의 뭐 실패한 것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일단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그리고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선진국 대열에 그러니까 주가가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 나라의 주식 개도국 쪽에서의 주식 매수는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통례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축소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지금 10조 이상 지금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이나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우리의 종합 지수의 낙폭이 좀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거의 지수가 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무릎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개별주 매매보다는 대형주 매매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 부품 사업 이런 쪽의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3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한 10% 이상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여기서 다시 다시 꺾이면서 N자형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어떤 소형주의 매매, 그 소형주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정치 관련주든지 어떤 이슈화된 움직임,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안정적 투자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뭐 현대차 대형주 이런 쪽에 이제 상승세, 지수를 이끌어주는 종목의 상승세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현대차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이쪽에서 이제는 손실보다는 약간의 수익 쪽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대형주 투자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